바로 SMR 경쟁력을 키우는 K원전 기업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주식시장과의 이제 접점,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장 가깝게 나왔던 내용이 이 현대건설 얘기잖아요. 앞서 서두에서도 현대건설은 건설주 아닌가요? 원전 기술력이 있었나? 뭐 이런 점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SMR 쪽으로는 경쟁력이 좀 있나요? 이제 최근에 건설 기업들이 신사업, 새로운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 원전 사업 쪽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 기업이다 보니까 건설과 관련한 기술력들은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기술들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사업 쪽으로 뛰어들기도 약간은 수월한 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홀텍과 함께 이제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인데요. 지금 이 홀텍이랑 현대건설이랑 함께 개발하고 있는 모델이 SMR 160 모델인데요. 이 160메가와트급 경수로형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경수로형이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는 SMR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MR 160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사막이라던가 극지라던가 이런 지역이나 여러 가지 제약 없이 좀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원자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 홀텍이랑 서로 이제 사업 파트너 계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SMR 160에 대한 설계랑 구매랑 시공에 대한 사업을 독점권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SMR에 대한 설계라던가 원전 시공을 지금 현대건설이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MR 160 설계가 잘 완료가 되면 아까 전에 4월에 우크라이나 쪽과도 함께 협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 또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향후에는 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하면서 계속해서 이 SMR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 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은 홀텍과도 사업 파트너 관계지만요. 지금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경수로형뿐만이 아니라 비경수로형 SMR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국내 쪽에서도 좀 기술력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확실히 국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도 짓는 건데 워낙에 좀 부침이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 맞아요. 플랜트 쪽 이쪽이 상당히 좀 큰 먹거리인데 앞으로 현대건설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SMR 원전 하면은 국내에서 사실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였잖아요. 네. 요즘에는 뉴스 나와도 좀 무겁기는 한데 근래 나왔던 뉴스를 쭉 찾아보면은 뭐 SMR 파운드리 뭐 1위로 도약하겠다 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던데 파운드리는 반도체에서만 쓰는 단어 아니었나요? 이거 그쵸.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은 국내 유일의 기자재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청사진은 세계적인 SMR 생산 전문 기업이 되자라는 목표로 굉장히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매일매일 찍어내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단순 설계, 뭐 시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 가동을 할 수 있는 제작 공장을 갖췄느냐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파운드리 SMR과 관련해서 파운드리 시장 1위를 선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MR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로라던가 증기발생기라던가 아까 전에 제가 하나 일체형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 제작부터 기기 제작 이런 용접을 하고 제관을 하고 이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분야라고 그쵸. 해요. 여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라던가 원자로 이런 쪽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또 제조 경험도 상당히 타 경쟁사보다 많다라는 기업이고요. 또 이제 SMR 제작 기간을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도 뭐 금속 분말 제조 기술, 뭐 전자빔 용접 기술 이런 것들도 함께 개발에 박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제가 이제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파운드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파운드리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SMR 모듈화를 해가지고 약간 일체화시켜서 수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나라마다
규제나 환경 규제라던가 그 인허가 제도라던가 뭐 규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치 지금 테슬라가 무언가 충전이라던가 이런 규격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러한 규격이라던가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리더가 되면 훨씬 더 이 기업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용접이 사실 원전 쪽은 그냥 용접이 아니고 정말 세심하게 해야지 네. 누출 사고에 워낙에 맞아요. 취약하잖아요. 절대 1%도 있어서는 안 될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들어다가 이제 통으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파운드리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키우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기술력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도 여기저기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뉴스케일 파워라는 곳에서도 이제 투자를 했고요. 네. 이제 거의 지분 쪽으로 따지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했던 그 당시의 조건으로 5개 프로젝트에 대한 독점 납품권도 같이 이제 획득을 합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주 확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공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 공급에 대한 기회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뉴스케일 파워 이외에도 미국의 엑스에너지 에서 지금 현재 고온가스형 SMR 이런 기기들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 쪽을 맡고 있고요. 또 주기기 제작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과정을 쭉 나열하면 설계부터 시공부터 부품, 기자재 생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SMR 쪽 파운드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수직 계열화 그리고 턴키 제작 이런 키워드를 SMR 쪽에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정말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서 좀 드러납니다. 네. 시공 설계 이거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부품은 없나요? 뭐 부품 만드는 업체라든지 어떤 부품이 좀 중요하다, 부품만 만드는 업체가 있다라든지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뭐 원전 안전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품들이 중요하고 모든 제작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SMR 쪽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부품으로는 SMR 계측기가 좀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SMR의 안전과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계측기들이 있는데요. 뭐 감시하는 뭐 감시기도 있고요. 또 뭐 원자로의 압력이라던가 온도라던가 방사선량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뭐 기기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원자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측기들이 필요한데요. 이 SMR 계측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성능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또 내 방사성 이런 기술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도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고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측기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뭐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도 있고요. 또 온도를 측정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제어를 해주는 제어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우진 국내 시장에서는 알죠. 네, 상당사. 우진이라는 네. 기업이 지금 주요 이제 4대 계측기 분야에서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좀 이런 계측기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온이라던가 고압이라던가 고방사성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 기술을 가진 유일한 업체가 우진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가 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에 좀 많이 지분을 투자하면서 네. 그 공급권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두산 에너빌리티랑 우진도 서로의 관계가 있어요. 오. 지금 전무나 품목 계약이 서로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이 뉴스케일에 부품을 납품할 때 이 우진이라는 같이. 기업도 어느 정도의 수혜도 함께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측기, 뭐 아까 전에 용융염이요, 뭐 네, 이런 어려운 용융염. 단어 하다가 갑자기 우진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아, 막연하게 이 원전 관련주구나 이것까지만 알았다면은 이 시간에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이 종목 조금 더 관심이 갈 것 같고 또 이제는 좀 자신감 있게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SMR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국형 SMR 뭐 이러면서 기사들 네, 많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SMR 어떤 기술이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SMR 쪽에 대해서 뭐 어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
네, 자금을 맞아요. 투자한다 발표했어요. 이러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한국형 SMR을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을 하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랑 한국수력원자력 이렇게 여러 산업체랑 유관산업체가 협력해가지고 한국형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이라는 모델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만 한 4천억 원 수준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2030년까지 한국형 SMR을 만들어가지고 안전성이라던가 경제성이라던가 유연성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춰서 국제 세계 시장에서 좀 경쟁력 있게 선두 지위를 차지하겠다라는 목표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국형 SMR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있어요. 지금 사고 발생 가능성이 10억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으로 크게 낮추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대형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이런 거에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 항공기가 이 원전 시설과 함께 충돌을 한다고 해도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외벽 이런 것들도 네.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5단계에 걸쳐서 안전 장치까지 다 마련하면서 누출 사고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30cm 이상의 굉장히 두꺼운 철체형 이런 것들로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압이 최대 40배 수준의 고압이 계속 가해져도 이거를 40배까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내구성이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출 사고라던가 발화라던가 폭발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어찌됐건 결국에는 2030년쯤이 되면 이제 각국에서 현재 개발 중인 SMR들이 어느 정도 두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나라 그리고 또 국내 기업들이 원전 산업을 약간 선두하는 그런 위치가 되면 그게 다 우리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원전을 건설하려는 국가 입장에서도 안전은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 쓰나미가 와도 좀 끄떡없는 그런 원전을 아마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국형 SMR은 충분히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잭팟이 터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미나게 쉽게 풀어주신 주식캐스터 연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까지 또 이렇게 꾸준히 닷새 연속해서 4거래일이네요. 네. 4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그 밖에 원전주들 앞서 월요일에 또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다소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잠재력 무궁무진하다. 이 시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주식 이야기 갖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